안녕하세요. 이차숙의 그림책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림책을 읽을 때 글만 읽지 말고 그림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과 아이들이 그림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가장 원칙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림을 본다고 말하지 않고 그림을 읽는다고 말했을까요?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그림이 보이는 대로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지닌 의미를 그림을 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리하고 해석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림을 해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책에서 그림이 지닌 암시, 의문스러운 점, 그림이 주는 웃음거리, 그리고 느낌, 분위기 등을 확인하면서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상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림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책은 아마도 그림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림책이 단순하고 쉬운 책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림책은 아직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유아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고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글자를 아직 잘 읽지 못하는 유아들이라고 해서 결코 단순한 존재, 생각을 못하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책이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서 단순하고 쉬운 책이라고만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책은 매우 다층적 의미를 지닌 책이지요. 그 다층적 의미를 글로, 그림으로, 또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용해서 묘하게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의 관계 역시 매우 묘한 방법으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림책이 주는 묘미이기도 하지요.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로 잘 사용하는 책이 로지의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팻 허친스라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만든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지라는 암탉이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 로지의 산책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묘사합니다. 뜰을 지나고 연못을 지나고 건초더미를 지나고 정미소를 지나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그치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나 그림은 로지 뒤를 따라다니는 여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우는 로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우눈을 하고 로지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우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우는 번번이 그 장애물의 위험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로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유머러스한지요. 이 그림책에서 글만 있다면 이야기는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또 그림만 있어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글과 그림이 역동적 관계를 이루어냄으로써 이 책이 명작이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글과 그림의 이런 역동적 관계가 주는 긴장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로제의 산책 외에도 다른 수많은 그림책들이 이 로제의 산책처럼 글과 그림이 매우 역동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이런 역동적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글만 읽으면 그림책의 이런 묘미를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이 전달하는 의미를 찾고 화면의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뒤집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은 돋보기를 갖다 대듯이 자세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피기도 하며 앞뒤 그림의 접점이나 연결점을 찾으며 그림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림의 암시, 의문, 웃음거리, 분위기, 느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유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이들이 그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림이 암시하는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여 그림의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책에서 그림은 글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글처럼 리듬을 갖기도 하고 크기나 위치에 따라 인물이나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림의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행위를 시간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시선이나 그림의 방향선을 통해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색이나 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림책을 읽는 독자는 글과 그림이 전달하는 이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림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 그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림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게 되지요.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글만 읽어주지 말고 그림의 의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하면서 그림책의 다층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은 저절로 그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림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림 읽기 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그림 읽기 지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차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선 그림을 읽도록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